저는 LGAI 연구원에서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이 하는 일은 크게 이제 AI 연구원의 기술적인 전략이나 방향성을 수립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LGAI 대학원을 비롯한 이제 육성 활동, 그리고 이제 안전 신뢰성 분야에 대한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장 큰 경쟁력은 구성원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경쟁력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AI 연구원이 2020년 12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때부터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였고요. 이 단순히 뭐 높은 연봉을 주고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거는 인테리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배와 동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전해 볼 만한 좋은 AI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 그리고 이제 GPU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소들을 열심히 확보하고 있어서 그를 기반으로 이제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AI 모델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맞게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능도 확보하고 그걸 또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고요. 주로 뭐 GPU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다양한 실험도 해볼 수 있고, 그에 맞게 경쟁력 높은 모델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LG AI 연구원이 뭐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런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경쟁 대비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잘 정제하는 기법, 단계별로 학습하는 기법,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휴 등을 통해서 전문 문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난점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엑사원이라는 AI가 혹시 오픈 소스인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오픈 모델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국가 간의 전략 자산화가 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생태계에 공헌을 한다는 점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생태계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또 중국의 오픈소스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정학적 정세를 고려해서 제3의 옵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해외의 국가들이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균형자로서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LG는 이런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넘어서 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를 지향하고 그에 맞는 모델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활용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해외로도 이런 기술과 응용 사례를 수출해서 글로벌 AI 시장에서 이제 경쟁 우위 확보하는 데도 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엑사원이 3.0에서 3.5 버전으로 출시될 때, 업그레이드 될 때 그 사이의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됐었어요?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히 좀 이른 시간에 다음 버전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 혹시 이 다음 버전인 4.0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뭐 버전을 하나씩 올리는 거는 1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글로벌 경쟁 동향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중국의 딥시크라는 추론 전용 모델이 나온 이후로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들도 수많은 모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화 모델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이사이에 계속 공개하는 전략을 취해갈 예정입니다. 뭐 인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함께 중국이 글로벌 투어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투자를 한 것이 가장 큰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딥식 같은 모델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버전 3더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R1 모델도 만들어냈고요. 좋은 인재가 모이고 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린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를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들도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우수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산업에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뭐 정부 부처나 여러 기업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릴 거예요. 아까 이제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정책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좋은 인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인력들의 이런 업스킬링, 리스킬링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진화하는 AI 트렌드를 반영해서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런 최신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언급되는 정책들로는 뭐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빠르게 데리고 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봉이나 지원금을 매칭해 준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종외시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거든요. 과거 옛날 중국에서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했더니 말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해줬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천리마들도 다 앞다투어 모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한두 명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재 유출 문제가 해결될까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두가 저는 더 나갈 것 같거든요. 더 나가서 해외 경험을 쌓고 와야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좋은 그만큼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인재 유출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얘기 드리지만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는 LGAI 대학원이라는 과정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학위 수준의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외에도 이제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열사 구성원들이 현업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오시면은 저희 전문가들이 같이 코칭을 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경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기반으로 현업에 복귀하셔서도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외부에 있는 인력들도 이런 역량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LG 에이머스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가장 차별화된 점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와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고요. 외부에서는 그걸 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한번 풀어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 저희 계열사에 있는 현업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고, 이제 좋은 경우에는 채용으로까지 연계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인재를 얼마나 뽑았다, 얼마나 육성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가 어떻게 있는데 이런 혁신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주고 독려하는 것이 인재들이 내가 저기 가면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포커스하기보다는 실제로 도전하고 혁신해 나가는 거에 대한 성과를 많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규제 같은 것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뭐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기업은 우리가 제공하는 AI 모델이나 서비스의 안전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걸로 실제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안전 신뢰성 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혜택을 대중에게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포용성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에서 많이 인정해주고 또 독려해주면 그런 것이 다 인센티브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밸류 체인을 전부 다 내재화하려는 그런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국가의 전략 기술이라고 많이 취급을 당하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지는 가치사슬 생태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어떤 스팟을 받는 영역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도 모두가 다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도 모두가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결국은 서로 간의 강점을 가진 영역에 집중을 해서 이 생태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기업이나 학계를 지원한다는 생각을 이제 넘어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된 핵심 원천 기술이나 특화 기술 그리고 인재, 데이터들을 확보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확보된 자원과 또 정부가 어느 수준의 이런 매칭 자원을 진행을 해주면 그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연구원이나 계열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중요한 과제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